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그래서 전해질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질, 용매 그리고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첨가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첨가제는 배터리 시스템의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배터리 성능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Thermal stability, 열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Stability at high voltage, 고전압에서도 더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고전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용량 증가와 동일한 말입니다. 또 전도도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yclability. 그래서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이죠. 10년, 20년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해질 산업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전해질의 구성 성분인 용질 그리고 solvent 그리고 additive스를 어떻게 적절히 섞어서 이런 성능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전해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질의 같은 경우에도 용액의 농도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salt라서 소금물로 예를 들게요. 소금물의 농도가 6%의 농도인 거, 8%의 농도인 거, 10%의 농도인 거에 따라서 뭐 전기 전도도도 달라질 수 있고 뭐 그런 성능들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솔벤트는 뭐 EC를 쓴다든지 뭐 DMC를 쓴다든지 얘를 같이 쓴다면은 그 비율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전해질 첨가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9가지가 나왔고, 그것을 이제 0.5%를 넣어줄 거냐, 1%를 넣어줄 거냐, 뭐 5%를 넣어줄 거냐, 이거를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해질을 하나만 쓰느냐, 아니면 두 개를 쓰느냐, 그 이상을 쓰느냐, 그런 콤비네이션들이 수천 수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을 계속해서 배터리를 계속 테스트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컴퓨팅 하는 이제 그룹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이나 어떤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은데요. 이런 조합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접근의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가 그 제프단 교수, 테슬라 연구진이죠. 이 교수님은 테슬라랑 코워크 하기 전에 이제 3M이랑도 이제 코워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 특허는 이제 3M이랑 같이 낸 특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 하나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VC만 2% VC만 썼을 때는 이제 쿨럼빅 에피션시라 그래서 충전 한번 충전하고 방전했을 때 그 리튬이 돌아오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1이 되면 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 VC에 1% TMS하고 0.5%의 NSP하고 이게 뭔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특허가 5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List of properties of NMC111 graphite cells with electrolyte additives listed in first column. 그 첨가제 리스트 테스트한 이 특허에서 테스트한 가지수를 살펴보면요. VC 3%, 1%, 2%, 2%, 2% VC, 1% PMS, 2% VC, 2% PMS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전에서 설명드렸던 그 콤비네이션들을 가능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1%에서 2%를 썼는데 뭐 5%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Dual Additives를 많이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과 같이 뭐 3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엄청 많죠 종류가. 그래서 해당 전해질마다 이 성능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는 전해질에서는 227 사이클에서 이제 캐패시티 로스가 27%가 일어난 반면에 2% VC만 써도 1000 사이클을 돌렸을 때 캐패시티 로스가 23%로 확 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2%가 별거 아니지만 이 배터리 성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전해질의
에서는 첨가제가 진짜 핵심이에요. 아까 서머리에 나왔던 거는 이제 1000사이클을 돌렸을 때 배터리 로스가 11%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프들도 몇 개 좀 볼게요. 이건 서머리에서 나왔던 그래프고 시간별 voltage decay 같은 것도 쭉 나왔고 저항이 얼마나 이제 evolution이 있는지 확인도 해봤고 퍼포먼스 사이클링 퍼포먼스 그래프들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전해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뭐 용질이라든지 뭐 solvent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첨가제들을 이렇게 여러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전해액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테스트해서 성능이 좋은 순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해서 그 좋은 거 위주로 해서 특허를 쓰고 그런 식으로 제품 개발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전해질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첨보는 딱 순수한 용질이나 뭐 전해질 이런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석 설비들을 봤을 때도 이 배터리 테스팅에 관한 설비들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그런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그런 물질들의 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액은 어떤 조합으로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 다른 특허도 하나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LG 화학에서 등록된 특허인데 이런 첨가제들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열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허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특허 볼게요. 제프단 교수님 연구진 이 인벤터로 이제 돼 있죠. 여기서도 수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 어떤 게 좋은지를 파악을 하고 이걸 얼른 특허를 내서 생산을 하는 게 전해질 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해질 첨가제 관련된 이제 인터내셔널 SI 논문 편수를 보게 되면 이제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죠. 올해 2020년은 지금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특허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거는 더 새로운 것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조금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전해질이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들만의 기술이 있을 테고, 타 경쟁사들은 이제 벤치마크를 하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래서, 성능이 더 좋구나,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데요. 그런 거에 사용되는 개념이 reverse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예로 들면 그 핸드폰을 까서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을 테고 그 배터리를 까게 되면 뭐 양극, 음극, 분리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말려 있겠죠. 그래서 걔를 또 자세히 SEM 같은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극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에서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NMC 812를 썼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성분 분석들을 통해서 얘네가 이제 NMC 뭐 112를 썼는지 뭐 531을 썼는지 812를 썼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현미경에서도 나오죠. 이제 파티클 사이즈는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썼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코팅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얘네는 코발트 코팅을 썼네. 그리고 뭐 도핑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얘는 알루미늄 도핑이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런 양극재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해질은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비가역적인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넣었던 그런 첨가제가 어떤 막 반응을 해서 그 뭐 양극재 표면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거를 넣었는지 알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가역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첫 몇 사이클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배터리를 판매할 때 이걸 포메이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사이클링이 된 상태에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 삼성 배터리를 까서 그 안에 있는 전해액을 회수를 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첨가제를 사용했는지 그런 거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양극재보다 전해질이 더 진입장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배터리 전해액이 배터리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통상 10% 정도로 보는데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해액은 물이나 어떤 그 다른 임퓨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하이 퓨리티일수록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질이나 용매,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했느냐. 그 콤비네이션의 선택들이 배터리의 성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안정성, 하이 볼티지에서의 안정성, 이온 전도도 또는 전기 전도도, 그리고 사이클 라이프 그런 것에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특허처럼 어떤 콤비네이션이 그런 성능 향상에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연구 개발이 고 부가가치로 가는 길입니다. 첨보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일 품목인 첨가제면 첨가제, 용질이면 용질 그런 식으로 이제 퓨리티가 높고 수율이 좋은 그런 대량 생산의 비즈니스 모델을 두었는데요. 그걸 넘어서 생산되어 있는 첨가제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통해서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어떤 게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선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만들게 되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